자, 오늘은 영어 문장의 1, 2, 3 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자동사, 비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1형식, 2형식, 3형식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1형식, 2형식, 3형식 문장을 많이 다루어 왔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보완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오늘 공부는 맞춰지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1형식 문장.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의 뼈대를 가진 문장을 말하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세 개의 문장이 왜 전부 공통적으로 1형식 문장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랬었죠? 이 부사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쳐주지 않기 때문이었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영어 문장의 뼈대가 5종류가 있는데 그러한 5종류의 뼈대 뒤에는 부사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요, 1형식 문장을 잘 만드는 동사를 1형식 동사라고 부르고 기호로서 V1으로 표시를 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V1으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일반 동사 중에서 자동사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자, 비동사의 뜻이 있다 또는 존재하다 일 때에는요, 이 비동사 역시도 1형식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비동사의 뜻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이다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언젠가 한 번은 비동사의 뜻에 있다도 있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 비동사의 뜻이 이다일 때는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없죠. 하는 문장 속에서 비동사가 기여하는 바는 단지 다자를 제공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동사의 빈 공간을 보충해줄 보어를 동반하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비동사의 뜻이 있다나 존재하다 일 때는요, 비동사 자체만으로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를 동반하지 않고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끝날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존재하다,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장소, 부사를 많이 동반하는 편이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에는 주어, 동사, 보어의 뼈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형식 문장이 될 테지만 이때에는 주어 동사의 뼈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1형식 문장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 점을 이용하셔가지고요, 독해를 하실 때에도 자, 비동사의 뜻이 있다와 이다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서 비동사 뒤에 자, 우리가 보어라 함은 명사 또는 형용사가 보어로서 등장할 수 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있다면 비동사의 뜻을 이다를 살려주시고, 비동사 뒤에 비동사로 문장이 끝나거나 또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장소 부사가 나와 있다면요, 이때 비동사의 뜻은 있다를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엑서사이즈 1번에 두 개의 문장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 비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자, 그리고 또 주어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아닌 온더데스크, 책상 위에 라는 장소 부사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의 뜻이 있다나 존재하다 일 때는 주어 동사만의 1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해석을 함께 해보면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한 권의 책 한 권이 있다, 책상 위에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1번 문장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명언이죠. 선생님은 이 명언을 지구상에서 제일 경제적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자, 보세요. 주어 동사라는 1형식 문장 2개만 사용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명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 보통 명언이라는 것들을 보면 좀 현란하고 화려하게 마련인데 이렇게 짧은 1형식 문장 2개만 사용해서도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만들어냈으니까 참 경제적인 명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부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1형식 문장의 선두에 영단어, 대어가 나타나면서 주어와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영단어 대어는 거기서 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알고 계시죠? 자, 이때의 대어도 부사이기는 하나 뜻이 없는 대어예요.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에다가 대어는 뜻이 없으므로 해석 안 함. 사실상 이 대어의 품사가 부사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도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형식 모든 문장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동사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요. 자, 각각의 동사의 한번 뜻을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가 지금 일형식 문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때의 비동사들은 전부 다 뜻이 이다 쪽이 아닌 있다 쪽이겠네요. 그러므로 will be는 있을 것이다. is나 a는 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as나 were는 있었다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used to be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필기해보세요. 그리고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used to 동사 원형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에는요. 동사 원형을 used to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과거형으로 인식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used to be니까 이 비동사를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나 were쯤으로 인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used to be도 결국은 뜻이 있었다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lived는 살았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어가 동사보다도 다음에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은는이가를 붙이면 될 것이고요. 끊어 읽기는 여기쯤에서 한번 쉬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 다 하신 다음에 자, 엑서사이즈 2번을 함께 독해해 볼게요. 자, 1번 문장 There will be other opportunities가 나와 있네요. 이 문장은 동사와 주어까지만 있고 그 뒤에 부사는 나타나 있지 않네요. 그래도 뭐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다른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There is a gap 다음에 한번 쉬어주시고 그 뒤에 전치사 구로 만들어진 부사가 두 개가 따라 붙었는데 여러분들 전치사 between의 뜻 생각나세요?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우리 영단어 중에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두 개가 있는데 둘 사이에 일 때에는 between을 사용하고 셋 이상 사이에 일 때에는 among을 사용하죠. 이 between은 둘 사이에 일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between 다음에는요 이렇게 A and B 형태가 많이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etween the labor supply and demand 그러면 노동 공급과 수요 사이에 이런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면 there is a gap 차이가 있다. 노동 공급과 수요 사이에 하신 다음에 그 산업에서 라고 해석을 마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장은요 there used to be church 한 다음에 한번 쉬시고 on the hill 이렇게 마무리가 될 텐데 자,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교회가 있었다 언덕 위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들 요 필기 하신 데다가 추가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때에는 함축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라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함축적인 정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sed to 동사 원형을 읽으실 때에는 항상 뭐 말로 해석하실 때에는 그러한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there was a church였다면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이렇게 there used to be a church를 쓰시게 되면은 옛날에 교회가 있었는데 함축적 정보로서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re used to be 명사 이러한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하시면 참 좋냐면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어떠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서 이 운동장에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지금은 없어졌을 때 뭐 그런 회상에 잠겨서 there used to be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구나 이러한 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은 there보다 앞에 오히려 부사가 하나가 더 있는 셈인데 여러분 once 혼자 있을 때는요 once 혼자 있을 때는 한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once가 혼자 있다면 한때인데 우리가 once upon a time이 나오면요 옛날 옛적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once upon a time이니까 옛날 옛적에 there lived a beautiful princess니까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형식에 대한 보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형식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의 뼈대를 가진 문장을 말하죠. 이렇게 이 형식 문장을 잘 만드는 동사를 이 형식 동사라고 부를 건데요. 여러분들 이 형식 동사 하면은 이다 뜻의 비동사가 금방 생각나시죠? 자, 비동사는요, 보어와 함께 주어의 상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는 댄서이다. 그녀는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자, 비동사 플러스 보어의 상태 설명은요, 단정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주어의 상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동사 대신에 비동사의 친구들을 사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대표적인 비동사의 친구들을 우선 한 3개만 골라봤어요. 자, 여러분들 비동사의 뜻이 이다죠. remain의 뜻은요, 여전히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 become의 뜻은 뭐뭐게 되다 라는 뜻이고, seem의 뜻은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러한 비동사 친구들은 비동사에 비해서 약간의 뜻을 더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비동사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상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뭐뭐이다, 여전히 어떤 상태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상태이게 되다 라고 말을 하면은 상태가 변화하는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상태인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주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상태에 있다고 추측했다는, 또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느낌을 살려가면서 주어에 대한 상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비동사 친구들도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어 없이는 동사들만으로는 상태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어를 동반해서 보어의 보충을 받게 되는데, 자, 보어의 보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 동사와 이 보어를 다른 단어로 인식하지 말고 하나의 단어인 듯한 인식을 해서 함께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와 보어를 이다 행복한 이렇게 따로 해석했던 게 아니고 행복하다 라고 함께 해석했던 것처럼 이러한 비동사 친구들도요, 보어하고 함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remain happy를 함께 해석해서 여전히 행복하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become happy는 행복하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seem happy는 행복한 것 같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비동사 친구들의 예를 조금 더 많이 알아보면요, 일단 상태가 유지되는 느낌을 살려가면서 상태 설명을 할 수 있는 동사로서는 remain 말고도 keep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상태가 변화하는 느낌을 살려가면서 상태 설명을 할 수 있는 동사로서는 become, get, grow 등이 있겠네요.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3번 오늘 복습하실 때에는요, 자, 해석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비동사의 친구들하고 조금 더 친숙해지는 그런 방법은요, 어떠한 문장에 비동사가 있었을 때와 비동사 친구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느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게 is loyal이었을 때와 remains loyal이 나면 어떤 느낌 차이가 있을까? 아, 유지되는 느낌이 나네?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씀인 거죠. 자, 1, 2번 문장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의 상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듯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상태 설명을 할 수 있는 동사들인데요. 자, 선생님하고 엑서사이즈 3번의 8번 문장부터 함께 독해를 해볼게요. 자, teaching method는 가르치는 방법이죠. 짧게 말하면 교수법이고요. effective는 효과적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동사 친구는 비동사를 대신해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상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썼을 때와 비동사의 친구를 썼을 때의 느낌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is effective와 seem effective의 느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is effective라고 하게 되면 효과적이다 라는 뜻이 되어서 굉장히 단정적인 느낌이 나죠. 하지만 seem effective라고 하게 되면은 효과적인 것 같다 라는 뜻이 되어서 말하는 사람이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추측을 하는 듯한 느낌을 살리면서 상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장을 함께 볼게요. 자, 이때도 역시 is good과 looks good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is good 이라고 하게 되면은 좋다 라는 뜻이 되어서 단정적일 뿐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좋다는 건지도 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looks good 이라고 하게 되면은 좋게 보인다 또는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이 되어서 말하는 사람이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듯한 느낌을 살리면서 상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할 염려가 있는 것이요. 자, 보다 뜻의 look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러한 문장을 만났을 때 이 휴대폰은 본다, 좋은 것을 이 정도로 해석할 염려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이라는 것이 무엇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형식 문장에서의 look, 즉 비동사 친구로서의 look은요, 주어의 상태 설명을 하기 위한 look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가 아니고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필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look 명사를 왜 명사를 보다라고 해석하는지는 자, 타동사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look 형용사는요. is 형용사가 이 형식인 것처럼 look 형용사도 이 형식인 거예요. 자, 우리가 비동사 대신 비동사 친구를 썼다 해서 문장의 스타일이 바뀌지는 않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 해석할 때에 개자를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looks good을 만났을 때 꼭 좋게 보인다 라고 하지 않더라도 좋아 보인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looks happy 같은 표현을 만났을 때에도 행복하게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어와 비동사를 함께 해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어와 비동사 친구도 함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좋은 보인다 또는 행복한 보인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필기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동사와 비동사 친구에 대해서 상당히 유사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러한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비동사인 is는 부정할 때 is not 이렇게 부정을 하죠. 하지만 자, feel을 예로 들어보면 이 비동사 친구인 feel은요 이렇게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비동사 친구들은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자, 출신이 일반 동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할 때에는 일반 동사의 규칙에 따라 don't나 doesn't나 didn't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7번 문장을 한번 같이 독해를 해볼게요. 만약에 does not이 없었다면은 이 종이는 feel rough, 거칠게 느껴진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텐데 does not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는 거칠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필기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동사는 명사와 형용사를 보어로서 동반했지요. 자, 선생님이 이제는 이 명사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 말씀드릴까 해요. 자, 그런데 모든 비동사 친구들이요 형용사만큼은 보어로서 참 잘 동반합니다. 그런데 자, 형용사 말고 명사까지도 보어로 동반할 수 있는 것은 자, sim하고 becom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쩌면은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자, 이 sim하고 become만이 명사까지도 보어로 동반할 수 있는 비동사 친구예요. 그리고 자, 또 우리가 감각으로 판단한 듯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상태 설명을 할 수 있는 feel이나 look이나
뭐 느껴진다, 보인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뭐 스멜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요. 자, 명사를 동반하기는 하는데 like 명사의 형태로 동반을 해요. 해석은 명사처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필기에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것을 바탕으로 9번하고 10번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자동사와 타동사 강의에 드릴 때 동사 뒤에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가 해석이 을을로 되건 말건에 상관없이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로 그 동사는 타동사로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5개 남짓의 동사에 대해서는 그 동사 뒤에 명사가 있을 때 목적어가 아닌 보어라는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도 안 되네요. 자, 비동사, 그리고 become, seem 이렇게 3가지만 그 뒤에 명사가 나타났을 때 그 명사를 보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9번, 10번과 같은 문장을 만나셨을 때 주어 있네, 동사 있네, 그 뒤에 명사 있네 하신 다음에 목적어 타동사에서 삼형식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become이나 seem은 비동사의 친구로서 비동사 대신 사용했다는 것만, 그러한 점만 알게 되신다면은 자, 이것들이 왜 보어인지, 그리고 이 become과 seem이 왜 이형식 동사인지, 그리고 이 문장이 왜 이형식 문장인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1번 문장을 함께 독해를 해보면 자, 방금 설명드린 feel like 명사네요. 자, 명사처럼이니까 돌처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번 그 신비스러운 검정 물질은 did not이 있으니까 과거이면서 부정까지 해주셔가지고 돌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12번 문장에는요 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to me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는 자, nearsighted라는 것은요 근시안적인 이란 뜻인데 이것도 하나 필기해 보세요. far sighted는 원시안적인입니다. 자, 뭐 의학 용어로서 근시안적인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를 잘 보는 선생님 같은 눈을 말하는 거고, 이 원시안적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먼 곳이 오히려 잘 보이고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비유적인 의미로서 이 원시안적인이라는 말은 자, 먼 데 잘 본다는 의미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 근시안적인이라는 것은 가까운 데밖에 못 보는, 멀리 내다보지는 못하는 이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e looks like a nearsighted person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는 근시안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to me는요 이러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to 명사를 사용하게 돼요. 내가 보기엔 그런 얘기죠. to me, 나에겐 그가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look과 like와 명사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에만 익숙하기가 쉬운데,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look 다음에 이러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 밝히기 위해서 to 명사가 들어가곤 하는데, 이렇게 look과 like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색하게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응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형식 보완 설명을 마쳤고요. 자, 3형식 쪽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외적으로 3형식에 대해서는 보완 설명을 해드릴 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 3가지의 문장이 3형식이 맞는지 따져보는 선에서 오늘 공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발견했다라는 동사 뒤에 book, 책이란 명사 있죠? 목적어, 타동사 3형식 맞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my teeth, 나의 이까지가 목적어고 3times a day는 부사인데 선생님이 부사는 문장 형식을 따질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은요. 자, 이 명사 뒤에 뭔가 있는데 명사 뒤에 있다 해서 이 unfamiliar가 꼭 부사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영어는 명사 뒤에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에는 자, 이렇게 나는 보았다. 낯선 누군가를 이라고 해서 이만큼이 다 목적어네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문장 형식은 다 암기하셨잖아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은 암기하셨을 테니 오늘은 그러한 문장을 잘 만드는 그러한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세요. 자, 1형식 동사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2형식 동사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3형식 동사로서 이것이 있다라는 걸 암기해 보시면 오늘 복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